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증연TV의 돈증연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빨리 시작하네요. 오늘 장이 좋았죠?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만 딱 먼저 보시면, 시장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를 못 지키고 밑에서 조금 놀다가 시가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았죠. 계속 좋았습니다. 어저께는 코스피가 좋았고 오늘은 코스닥이 좀 좋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마치 그 기아차하고 현대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갭 상승하고 좀 눌림 주고 갭 상승하고,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오늘 크게 한번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밤사이 나왔던 뉴스 중에는 일단 옐런 그 청문회에서 달러 약세에 개입 없다.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으로서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여기에 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어제 경기 부양책은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피력을 했어요. 기사는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 열광을 했고요. 그 화답으로 미국 3대 지수들이 다 올랐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뉴스가요, 이거죠. 넷플릭스가 가입자 2억 명을 돌파한 데다가 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도 지금 뭐 13% 뛰었고, 또 시외에서도 뭐 8% 정도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넷플릭스의 OTT 산업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 엔터테인먼트까지도 다 바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뭐 마찬가지로 코스닥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뭐 크게 뭐 없었죠. LG전자가 막판에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VI까지 막 맞더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과 장비주들이 더 빨갛죠. 빨간 게 지나면 훨씬 더 그 상승폭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빨간 쪽이 오락 문화 쪽입니다. 그죠? 다 드라마 제작사 쪽이고요. 특히 페넨터는 제가 투탑에도 있었죠? 페넨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환율 이거 좀 내리고요. 환율하고 시장 종합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외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4시부터 움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달러 일단 보시겠습니다. 달러는 이제 옐런 의장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이 아니죠. 재무장관 지명자죠.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노는 거는 사실 1115원 정도, 20원 아래에서 여기서 노는 건 상관없어요. 나 좀 더 떨어지면 더 안심하고 또 발 뻗고 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달러는 조금 떨어졌네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또 개인이 1조 4천억이나 거래소를 샀고요. 코스닥은 4,500원 팔았네요. 또 코스닥 종목이 오르니까 팔고, 개인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좀 팔았고 코스닥은 사줬고요. 역시나 기관은, 금융투자는 이 연속성이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연속성은 금융투자나 투신 정도가 있고 사모펀드 정도까지 있고, 나머지는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0.1%만 먹어도 들어오는 그 세력이 아니죠. 들어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오늘 또 주가가 좀 오르니까 다 또 팔아치운 거죠. 이거는 뭐 원래 기대 안 했고요. 다만 연기금이 오늘도 또 4천억원치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운영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바꾸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연기금 조금 문제가 많고요. 요번 주는 제가 연기금이 이렇게 내뱉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 또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포지션과 옵션 포지션을 보면 역시나 조금 더 불안하네요. 얘네들이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팔았어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 하방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고요. 콜옵션은 조금 걷어들였지만 누적으로는 하방, 풋옵션은 또 하방을 계속 늘렸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현물은 크게 사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코스닥으로 많이 샀네요. 그죠? 근데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은 모두,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모두 하방으로 걸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발 뻗고 잘 때는 아니다. 환율을 보면 발 뻗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포지션은 크게 또 발 반만 뻗고 자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데이 탑픽, 투탑 좀 접어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투탑 중에서는 코너글로브 계속 좋고요. 지금 이제 위로 계속 가겠죠. 펜엔터테인먼트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오늘 날라갔습니다. JNK 히터 조금 쉬고 있고요.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다 좋죠. 웹툰 회사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해성 DS, 하여튼 무조건 쇼티지 난다 그러면 무조건 딱 그 종목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시고 또 저같이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요, 성장성과 쇼티지입니다. 쇼티지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 회사는 이렇게 날아가요. 화요일날 답변이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SKC,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입에 잘 안 붙습니다만 그 세 개 무조건 보시라고 어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독크린텍이 매우 좋았죠. 장중에는 27%까지 갔었습니다. 저의 최애 종목인 이어플로우 맨날 얘기하죠. 한 주도 안 팔았다는. 네, 오늘 요거 좀 분석을 좀 잘 해볼게요. 현대위아는 오늘 어저께 기아차 그 그룹이 말씀드렸다시피 장 끝나고 나서 오후 5시에 나오는 바람에 그 애플카하고 기아차가 아마 가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그 기사 때문에 기아차 자체가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시외에서는 10% 상한가 가죠. 그래서 다 상한가 갔다고 오늘 다 당연히 밀리죠. 갭상승하고 밀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 현대차, 기아차 쪽이 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좋죠 뭐. 그 다음에 서울옥션. 이건 제가 몇 번 등장하는 건데 흐름 나쁘지 않은데 이 회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독크린텍부터 보겠습니다. 필터 수요 증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표가가 무려 71.49%였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목표가가 30% 이상부터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 50% 이상이면 무조건 가락률이 높다. 시장이 나쁘지만 않으면. 저도 이거 그래서 오늘 크게 먹었습니다. 크게 먹었다. 이건 좀 상스러운 편이고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회사 원래 알고 있던 회사예요. 스터디에서도 공부하고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민구 애널리스트님께서는 43,300원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저는 43,300원 여기까지는 안 보고요. 추정 EPS와 PR을 대입해서 보면 현재 주가가 29,000원 이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 되니까 38,000원까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얘를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면요, 이거 보고서 볼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정수기 필터 만드는 회사인데요. 카본 필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꼭 들어가요. 정수기 두세 개 이렇게 꼽는 거 보면 카본 필터 들어가고 에어 필터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는데 카본 필터는 꼭 필수적으로 하나 들어가죠. 그 카본 필터의 국내 1위입니다. 근데 국내 1위인데 그냥 1위가 아니고 50% 정도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카본 필터 2개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났죠. 그죠? 그리고 정수기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해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정수기가 들어가고 또 신규 영업 채널도 좀 넓혔고 다방향으로 지금 회사가 그로스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제품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카본 필터가 거의 답니다. 대부분이다. 90%가 카본 필터고 나머지는 에어 필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죠. 영업이익률이 그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상승 안 하면 그 회사는 멀티플을 많이 못 받아요.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 상승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밑에는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수기 필터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카본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일단 뭐 굉장히 주시해야 되고요. 오늘 목표가도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38,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번 올해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옥션이고요. 서울옥션도 목표가는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11,000원 잡았는데 오늘 좀 비빌되네요. 아무래도 서울옥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별로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저만 쳐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보시면 올해까지는 적자가 났고요. 작년 올해 뭐 또 홍콩에도 얘가 이제 기사가 있는데, 홍콩도 뭐 데모 많이 했잖아요. 홍콩 무슨 뭐 범죄인 성함도 때문에 작년부터 데모를 많이 해갖고 뭐 옥션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못 열리고 그런 바람에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분들은 뭐 저도 11,000원 정도, 만약에 슈팅이 있다면 11,000원 정도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있으니까 저는 11,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뭐, 보고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옥션이 늘어나고, 최근 또 밀레니얼 컬렉터들이 유입으로 인해서 온라인 경매 매력도도 좀 증가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히는 크게 뭐 회사가 뭐 옥션 회사라서 미술품 같은 거 뭐 경매하는 회사니까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죠? 센티멘탈이 좋아지면 또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현대유아죠. 현대유아는 이것도 목표 주가가 46%로 꽤 세게 나왔습니다. 신규 사업 성장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의 eGMP 그 3차부터 들어가기로 했죠. 열관리 시스템인데,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전기차 처음에 막 생산될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전기차를 좋게 봤지만, 야, 지금 그 전기차 초창기 때입니다. 야, 그거 지금 전기차 타갖고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히터도 못 틀는데 그 차 어떻게 사용해? 라고 했었어요. 기술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졌던 거죠. 왜냐면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히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엔진을 우리가 여름에 히터를 트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아니고 모터를 쓰기 때문에 모터는 그만큼 열이 안 나요. 모터가 열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열 관리 시스템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땅이 현대 위하니까, 현대 쪽이니까 그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그게 얼마 전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좀 눌림 주니까 좋은 눌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내후년에 되는 게 아니고 2023년부터 이제 과시화가 되는 건데, 시장은 또 미리 반응을 하죠. 요즘 또 현대차, 기아차 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현대유아는 계속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온 리포트들이 아직까지 다른 회사들이 현대위아의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반응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리포트를 보더라도 저는 최고가까지는 볼 수 있겠다. 11만 원은 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한 21% 정도 목표가 업사이드를 두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리포트도 제가 얘기한 게 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세워서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읽으시면 되고요. 딴 건 네, 이렇게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통합 열관리 모듈입니다. 요걸 개발해갖고 요것 때문에 지금 뜬 거죠. 열관리 모듈 매출액 추이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 그게 2023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지금 기대감이 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만, 23년부터 30년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로 계획의 추이와 전망입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크게 숫자들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의 호프 이오플로우입니다. 네, 이오플로우는 저 아직도 한 주도 안 팔았고요. 또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셨어요. 350억가량 12발행하는데 괜찮냐고. 근데 저는 이오플로우가 이게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년 주총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주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대규모 CB를 발행해서 어떤 회사를 하나 살 거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고, 저 역시도 그날 제가 낮에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요. 제 지인분께서 거기 다녀오셔갖고 녹음한 그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떤 종목을 장기간으로
비중 많이 실어서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주총에도 참석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거기 나온 기사들은 모두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오플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드리면 이오플로로만도 하루에도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럼 누가 제 채널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라이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라이트하게 해드려야 또 구독자분도 많이 또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속속들이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이오플로에 대해서 전망과 제가 아는 것들, 자료들은. 그래서 제가 모든 종목들 이렇게 저 매일 3개씩 이렇게 커버하지 않습니까? 투탑으로 그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산업을 이미 공부하기 때문에 산업의 섹터에서 그 종목들을 아는 거고, 이런 이오플로처럼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은 속속들이 진짜로 그 회사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오플로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달 전부터 시총 7천억 1차 목표가였고요. 그게 도달하고 나서 저 1조 다시 본다라고 목표 주가를 수정했고요. 이제 1조가 되면 그때 2조까지 갈지 안 갈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럼 이오플로는 제가 또 왜 이렇게 또 광분을 하냐면, 오늘자 이게 인슐릿입니다. 미국에 상장되는 인슐릿이라는 회사인데, 인슐릿이 지금 연일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이오플로가 만든 이오 패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슐릿 패치를 얘가 독점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오플로도 같이 이렇게 커플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플로 주주, 혹시 주주분이 계시면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하셔갖고 또 매수하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슐렛의 주가를 보셔야 돼요. 인슐렛. 네이버나 뭐 아무데나, 저는 이 해외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선물도 조금씩 하고 있고, 또 해외 종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좌가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키움 글로벌이라고. 근데 이런 게 없으시면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모바일에서 네이버 모바일에서 금융코너로 들어가셔서 인슐렛 치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면 됩니다. 인슐렛의 주가 추이를, 인슐렛의 주가 추이와 이오플로의 주가 추이는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얘기 다 했는데요. 이오플로 간단하게 리포트 보시면요, 신사업 진출하고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355억 원 규모의 시비를 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비 발행하면 걱정되시는데,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어제도 제 그 댓글로 구독자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무슨 회사를 사냐면요, 혈당 측정기 회사를 산다고 하네요. 아산역 딱 떨어지죠. 회사 아주 경영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밑에 거는 뭐 그게 뭐 유럽 진출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거진 다 했고요. 뭐 요거 정도는 한번 해석하면, 요거는 지금 인슐린 주입기 시장 내에서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비중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포텐셜이 크죠. MDR이 이거 직접 주사 넣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하루에 평균 4번을 갖다가 배에 찌르고, 오른쪽 찔렀다가 왼쪽 찔렀다가 상처 생겨도 팔에 찔렀다가 하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그게 조금 발전된 게 일반 인슐린 펌프입니다. 근데 혈당에 따른 정류 주입은 가능한데, 이것도 크고 무겁고 불편해요. 근데 이 웨어러블, 지금 현재 시판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릿이 가지고 있지만, 그 두 번째로 지금 우리의 이오플로가 상용화 시킨 거예요. 이건 주입선도 없어요. 그냥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회사 보면은 어린아이가 허벅지 쪽인가요? 어디다 붙여놓은 그림이 있으면서, 그리고 바다에서 서핑보드 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정도로 활동성도 좋고 지장 없다라는 소리죠. 이게 확대가 되겠죠. 이게 확대가 되면서도 시장이 커지고, 당뇨 환자는 계속 늘고 있죠. 지금 옆에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꼭 한 5명 중에 한두 명은, 5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억 정도가 지금 인슐린 환자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한국은 좀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그 대사증후군이 더 크죠. 보면 한 5명 중에 1명은 진짜로 그 인슐린 투여해야 되는 환자들이, 당뇨 환자들이 많죠. 당뇨 전 단계 환자들도 많고.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크게 보는 겁니다. 환자도 커지고, 이 웨어러블 펌프의 인슐린 주입기 시장에서도 포션이 커지고, 다 커지니까 이 회사를 전망을 밝게 보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하고 내일 또 종목들 좀 볼게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저기 댓글 달아주시는, 소중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제가 요즘은 거기 댓글에다가 질문 같은 것만 아니면 그냥 댓글을 제가 대댓글을 못 답니다. 너무 바빠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질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꼭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제가 이제 에코캡을 좋다고 하니까 아마 큰 공부 없이, 아마 조금 큰 공부는 없이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조금 한 4, 5%, 5, 6% 떨어지니까 좀 불안하셨던 거 봐요. 우리 저에게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이 계셔요. 그분께서 그날 괜찮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댓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에코캡을 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날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애플카, 현대차 애플카 기사 나오자마자 막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 폭등했는데 그 폭등한 걸 따라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제가 잠시 몇 종목 수익률 보여드렸지만, 저 SL 같은 거 당연히 다 합니다. 저같이 제가 고수라고 얘기는 뭐하고 주린이를 벗어난 사람들이나 그렇게 막 폭등했던 것들은 매매가 가능한데, 그걸 또 알려드리면 덜컥 사신다고요. 사셨다가 고점에 물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 고점에 물렸고 고통받으실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급등한 종목을 안 알려드리고 급등 안 한 종목들 중에 알려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현대차, 기아차 쪽 밸류 체인들이 재평가를 받으면 얘가 지금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얘가 이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되면 팡팡 터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갖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 줄까지 그어드렸죠. 선까지. 이걸 제가 돈줄이라고 표현을 하죠. 3,345원. 이게 돈줄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가 여기를 이렇게 거래되고 좀 실리면서 이렇게 나름 장대 양봉으로 뚫었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오늘 장중에 28.09%까지 갔고요. 저는 여기 통과할 때 다 팔았습니다. 이 음봉의 시가,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여기 때 거의 다 팔고, 아직도 남은 게 9.15% 수익이 남았어요. 소액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여기서 다 털었어요. 여기서. 여기선 다 못 털었습니다. 여기는 고점에는 못 털고, 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로 쫙 다 털었습니다. 요 가격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9만 털고 여기서 10분의 1 가지고 있고, 얘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예전처럼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하고 꺼질 것인가라는 거는 아닌 거라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현대차, 기아차 밸류 체인들, 서프라이 체인들은요, 멀티플 확장 구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얘의 흐름은, 얘 이제 핵심 주도주는 아니지만, 애플카의 현기차 핵심 주도주라고 하면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조정을 받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제 예상대로라면 5일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갖다가 이제 이때 지금 이 봉은 뭐라 그랬죠? 윗꼬리는 여기 앞에 그 매물대를 다 소화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우상향해서 이 꼬리와 여기 이 최고점을 갖다가 다 천천히 이렇게 뚫으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에코캡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께서는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수익이 좀 나셨는데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응을 안 하셨어도 지금 한 10%가량 수익이실 거고요. 중간에 좀 대응을 좀 하셨기를 바랍니다. 팅커웨어는 좀 다 나왔습니다. 오늘로 이제 팅커웨어 3주 만에 빠이빠이 했습니다. 오늘처럼 또 자율주행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억 불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자율주행 쪽에, GM 자율주행 쪽에 투자한다.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고, 현대차, 기아차도 굉장히 오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꺼지길래, 이제는, 요번 파스의 생명은 다 했구나. 물론, 다를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놔줬고요. 3주 만에 한 70%에서 80% 사이의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정말 팅커웨어와 관련된 세력 형님들과 시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얘는 이제 언제 다시 재공략할 생각이냐면요. 보세요. 요 봉 있죠? 요 봉입니다. 여기죠?
요 봉의 시가 종가가 큰 또 새로운 기준봉이 된 거예요. 여기 시가와 이 종가. 시가와 종가 이렇게. 요 사이에서 또 놀 텐데, 얘가 이제, 짝짝 줄을 그어드리면 요 봉, 거래 터진 요 봉에 이 시가와 종가고요. 또 중간에는 요 정도 위치. 여기에 요 봉에 고점 정도. 요렇게 이제 요것도 저도 체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에서,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한번, 반등이 없으면 떨어져서 여기서 반등할 거고, 시장이 되게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20선도 올라오니까요. 저는 20선이 올라가면 요 정도, 요게 정확하게는 종가가 15,750원이니까, 예, 15,750원 제가 적어 놓을게요. 15,750원 정도,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요. 아니면 워낙에 주도 섹터라서 이 10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한 번 정도 따라가 볼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팅크웨어는 그렇게 제가 대응할 생각이니까요.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오늘 했던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전 고점을 이렇게 빵 뚫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로 뚫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 이 정도 가격. 그리고 이 봉의 이 봉의 중간봉도 보시면, 예, 55,000원 정도, 5만원 딱 제가 적어 놓을게요. 55,000원. 55,000원 정도가 내일 첫 번째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예, 카톡 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부터 다시 바이오콜을 제가, 제 패밀리,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패밀리 분들께는 드렸고요. 내일까지 오후선까지 모아갈 생각입니다. 기아차는 이제 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얘는 좀 밀릴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제가 조금 바이콜 드렸고요. 87,800 위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네요. 오늘부터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이 어떻게 앞으로 흐를 거라면 이렇게 흐를 겁니다. LG전자처럼 5일선 혹은 11선 혹은 15일선에서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LG전자가 앞으로 삼성전자와 기아차는 좀 벗어났네요. 이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앞길이 LG전자 같은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받쳐준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받쳐준다는 면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기아차는 지금 워낙에 급등을 해버려 갖고 얘는 예외로 얘는 아직도 조금 더, 예, 요 갭을 메우는지 안 메우는지 보고 여기 그 볼륨점부터 상단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1차 매수 시점이 되는데, 요거는 고수의 영역이니까 다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현대차,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같은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겠죠? 이렇게다가 다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저께 끝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신고가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볼게요. 해외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형성해버렸죠. 어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1월 11일 요 봉이, 요게 음봉이잖아요. 요 음봉이 여기 지금 없는데 거래대금도 커요. 이게 지금, 저는 제가 보는 글로벌에서 보이는데, 이 봉이 음봉으로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큰 음봉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저께, 예, 극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호프,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봉, 1월 11일 이봉을 갖다가 극복하러 좀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시장이 좋다면입니다. 그래서 내일자부터 기아차는 빼고요. 아직은 오스템 임플란트,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못 들어가죠. LG전자는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겠고요. 이렇게 정도 제가 기아차도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 그 줄 그어놓은 55,000원 선,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차는 지금 1차 매수 가격 5일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제가 끝나기 전에 새로 구독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8시에서 8시
뭐 9시 전까지 해서 커뮤니티에다가 매일 이런 종목을 좋은 종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현대유야부터 시작해서 이어플로우, 뭐 오늘도 옥션 올려드렸지만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시가에서만 접근하셔서 또 7, 8% 드시는 거고요. 한도크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것도 있죠. 애플카 밸류 체인 끝이다. 여기 근데 2021년 기사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도 자 올려드리고요. 2차전지 관련 분류 이거 다 올려드리니까 아침에 체크하시고 이것도 뭐 알람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람 설정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강의 마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 또 좋은 종목 어떻게 발굴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셔서 이 좋은 장에 실력도 퀀텀 점프하시고 거기에 따른 또 본인의 계좌도 퀀텀 점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돈치는 TV의 돈치는 기기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